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수다 떨고 왔는데 집 문 열자마자 완전 녹초가 되어서 소파에 쓰러지는 거. 심지어 별로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며칠은 혼자 있어야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음 약속은 자꾸 미루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단톡방에서 친구가 키읔 딱 하나만 보냈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그 메시지만 들여다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매일 사람 만나도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든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혹은 내향적이라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서울의 한 직장인 모임에서 자신을 외향적이라고 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사람 만나고 나서 피곤한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10명 중 7명이 네 라고 답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10명 중 8명이었고요. 차이가 딱 1명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뇌입니다. 뇌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거든요. 미국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30분 동안 대화를 시키고 뇌를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뇌가 더 바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뇌는 뭘 하냐면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떤가, 내 말에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닌가, 분위기가 이상한 건 나 때문인가, 이런 걸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이게 우리 몸에 진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 뽑아서 측정해 보니까 사람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간대요. 가벼운 운동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고 피곤한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뇌는 원래 사람들 눈치를 엄청 보게 설계되어 있어요. 옛날 옛적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혼자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뇌가 생존 본능으로 계속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근데 요즘은 무리에서 쫓겨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도 계속 긴장하고 피곤해지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우리 뇌에는 사회적 위협을 감지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뇌는 자동으로 경계 모드로 들어가요. 마치 야생에서 맹수를 만난 것처럼요. 문제는 뭐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협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일 뿐인데 뇌는 생존 위협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집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상대방 기분을 자동으로 느끼거든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나도 힘들어지고 누가 화나 보이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제 친구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환자들 돌보고 퇴근하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대요. 심지어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도 대화하기 싫을 정도래요. 이게 뭐냐? 공감 피로입니다. 남의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바닥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식사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오후 되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된대요. 머리는 멍하고 일은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요즘은 점심 먹고 나서 사무실 밖에서 혼자 10분도 있다 들어온답니다. 그랬더니 어땠냐? 오후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뇌한테 잠깐의 휴식 시간을 준 겁니다.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 만나고 나면 바로 집에 안 갑니다. 15분 정도 혼자 걸으면서 멍을 때리거든요. 처음엔 이게 뭔 도움이 되나 싶었어요. 그냥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일주일 정도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약속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지 말고 근처 공원이나 조용한 길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다. 이때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SNS 보면 또 다른 사람들 신경 쓰게 되니까요. 그냥 주변 풍경만 보는 거예요. 저 나무 잎이 흔들리네. 저기 강아지가 지나가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이게 뇌 입장에서는 사회적 계산을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 된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3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게 거절이에요. 안 돼요라는 말을 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거절을 못했어요. 회사에서 야근 부탁 들어오면 무조건 네, 주말 약속도 거절 못하고 다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탈진해서 한 달을 쉬었대요. 그때 상담원사님한테 들은 말이 뭐였냐면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거다 였답니다. 그 말이 뭔 뜻일까요? 억지로 맞춰주다가 결국 지쳐서 연락 끊는 것보다 솔직하게 지금은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게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용기 내서 한번 거절해 봤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은 좀 쉬고 싶어서 다음에 만날까?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어때? 라고 답장이 왔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관계가 끝나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편해졌다고 해요. 진짜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니까 약속이 즐겁더래요. 이게 바로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아는 거죠.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게임하면 핸드폰 꺼집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엄청 달라져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나랑 에너지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책을 자주 하세요. 특히 나무가 있는 곳으로요. 전문가들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숲속을 15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떨어진답니다. 아파트 단지 안 공원도 괜찮아요. 핵심은 자연입니다. 뇌가 자연을 보면 자동으로 진정되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요. 걸을 때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체중이 이동하는 감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아까 그 사람이 한 말, 내가 실수한 것 같은 행동, 이런 생각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사회성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처럼 키울 수 있어요. 운동으로 치면 근육 키우려고 매일 운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쉬는 날도 있어야 근육이 커지듯이 사람 만나는 것도 쉬는 게 필요합니다. 회복이 진짜 실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선배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 신경을 많이 써? 그때는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감정을 잘 읽을 줄 아는 섬세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만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픔을 공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고 분위기를 읽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다만 그 능력을 쓰다가 본인이 지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능력은 유지하되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거요. 혹시 지금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뇌한테 쉬는 시간을 주세요. 사회성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잘 쉬고 잘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사회성의 시작입니다.